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에 내용은 또 코인에 관련된 법규 내용 기반과 그리고 비트코인에 따른 규제 내용들 기반으로 이번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또 이렇게 캠페인에 결과가 이번에도 동의 만료 폐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역량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소신적으로 또 발언 한마디만 더 한다고 하면 아마도 소중한 참여를 해주셨던 분들에게 너무나 진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 코인 투자자의 다수 분들은 이번 법규에 따른 인식이 정말 관심이 1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약간 소탐 대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그 소소한 이익에만 집중화되어져 있고 멀고 먼 방향성에 대해서는 잘 못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좀 어떠한 결과물이 빨리빨리 나왔었어야 됐는데 이제 지금은 여전히 단합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보다 훨씬 더 코인 투자자 분들이 단합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게 이번에도 또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감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최후 통첩 30일까지 시간을 준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금감원이 7월 19일 날 가상자산 이용자 법률 부분에 이제 이행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 강령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소 새끼들은 이딴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입도 안 들고 있죠. 물론 이제 뭐 가입하려고 하면 가입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싸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잘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이 적립금 부분하고 분리 비율도 맞춰야 되는데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걸 기준을 못 맞추려고 하는 거래소들이 이번에 대부분 사기를 크게 해먹으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폐업액 직전에 있는 거래소들이 어떤 방식이냐면 너 지금 잔금에 어떤 A라는 코인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코인이 있었나? 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산을 한번 봐요. 근데 왜 갑자기 1억 원이 정도가 꽂혀져 있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본능적으로만 생각하죠. 머리에서 필터를 한번 안 거치고 본능적으로 요즘에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피싱에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억이 찍겠다라는 게 오니까 여기서 이 돈을 빼려고 하면 추가 입금을 하면 같이 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해서 잔입해서 이런 작업들이 많이 피해자가 양성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점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금감원도 이제 그만큼 기다릴 수가 없죠. 티몬 사태 있고 나서부터 이제 금감원도 욕 처먹기 싫으니까 이제 30일까지 최후 통첩을 주었기 때문에 요번 주나 다음 주 때까지는 아마 사기가 극성으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폐쇄된 거래소 직전에서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입금은 최대한 지양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업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보험 부분을 들려고 하는 것도 기피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이 보여진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법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최근에 해리스가 좀 강경한 또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공약 내용이 또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해리스의 주식 암호화폐 100년 만에 가장 높은 자본 이득세에 제한을 거치겠다. 내용 요약만 본다라고 하면요. 자본 이득의 상한제를 44.6%까지 올리고 디지털 자산과 기타 거래에 특별 세금 보조금을 삭제하고 법인세에 21에서 28% 인상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해리스가 어찌 보면은 크립토 부분에 이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더 빨리 확립을 시켜주는 배경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반면적인 측면은 또 이런 게 오히려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해리스가 되었을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제가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죠. 대출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법인세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법인세 비중을 또 고려를 해서 남은
대출 비율을 재조정해 가지고 코인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그 채굴 회사나 거래소 부분이나 기타 운영사 부분도 요즘에 이익률이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이인데, 범위세를 올리게 되면 뭐 추가적인 광고나 홍보나 그 다음에 서비스 부분에 있는 질적 개선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에 있는 투자자 부분에 있는 접근성이 점진적으로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르스에 있는 이 동향이 진짜 진실적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미실현 손익 부분도 과세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전에도 뭐 바이든 때도 이제 대선 공약에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편에게 좋아하는 입맛대로 일단 공약을 해놓고 당선하고 나서 또 약간씩은 안 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이거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여전히 크립토의 더 좋은 환경적 여건에 따른 소식은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환율에 따른 동향도 여전히 계속 급락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환율에 따른 동향 움직임과 엔화에 따른 움직임을 교차하면서 좀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 몇 가지를 좀 본다라고 하면요.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의 보유 홀더의 역시나 대장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일 많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 그 다음에 미국 정부, 그리고 블랙록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블랙록이 요 단기간에 빨리빨리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 아무래도 운영사가 갖고 있는 비중이 나머지 쪽이 다 제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동향으로는 이제 도미넌스가 좀 알트코인이 이렇게 좀 힘든 가운데도 불구하고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래도 꾸역꾸역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버를 어차피 했기 때문에 60%를 일단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가 이제 알트코인에게도 좀 기회를 줄 수 있을 만한 척도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왕 기다리실 분들은 이 도미넌스가 60대를 꼭 찍기를 기원을 하면서 그렇게 보는 게 낫다. 왜냐면 이게 시간이 애매하게 계속 끌면서 가게 되면 60 도달이 더 늦어지겠죠. 저는 일단은 도미넌스가 60% 정도 이상이 넘어가야 알트코인이 그제서야 좀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가격적인 기반 요소도 같이 곁들여지면서 가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도미넌스 계속해서 좀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텔레그램 창업자가 이번에 구금을 했는데 법원을 이송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잠을 안 자고 베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승진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적 기반으로 톤에 따른 가격적 추이는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국내 소식 중에 하나가 카카오 라인 개발했던 레이어 1의 블록체인 카이아 메인넷을 출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카카오 돈 없죠. 라인 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거 웬만하면 하지 마셔라. 올라간다라고 해도 저런 거 그냥 가뿐하게 양보해 주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4월 6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 개인 투자자 보유 비율이 80% 정도까지 늘어났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안에 있는 레이어 2의 스택스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이후부터는 듣고 싶으신 분들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이제 준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네, 요 내용입니다. 자, 구하라법이 이제 별개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 구하라법이 2019년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20대, 21대 국회에서 계속 폐기가 되었죠.
일을 진짜 너무 안 한다라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학대나 범죄를 일으켜서 상속을 받지 않은 자격에는 상속권을 제한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대부분 댓글 분들도 요즘에 이제 정신 차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법이 이제서야 통과되는 나라다. 그리고 보면 대부분 어떤 내용들이 훨씬 더 많냐면 부모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5년이 넘었습니다. 예, 이건 해도 너무한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 더 보여드린다고 하면 이번에 빌라왕 비슷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왜 감형을 받았을까요? 구식적인 법령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안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이 범죄자가 제때 그게 받아야 되는 형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90년도식에 만들었던 법령이 지금 시대에 맞게끔 좀 변경성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90년대식에 있는 법령 기반으로 판결이 나오고 판사도 그 법령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대로 이행을 하다 보니 계속 이게 감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증오심이 커지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하루 인베스트 사건 아시잖아요. 이거 코인 인출 중단 사태가 나오고 나서 이 흉기 피습을 당했습니다. 재판에 흉기 피습을 당했어요. 근데 이 흉기 피습을 했던 자는 뭐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여기에서 일체해놨는데 돈을 못 받아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도 오죽 답답했으면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법이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득에 의거를 해서 그리고 진짜 이 생태계를 고려를 한다고 하면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정책적 기반으로 움직이는 게 맞는 것이지. 그 국회의원 분들에 따른 그런 박쥐 같은 새끼들을 너무 응원하거나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그 영상 짤 준비했잖아요. 뇌과학자, 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뇌과학자 저널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정치인의 응원, 그쪽에 있는 정치인의 응원을 했더니 나를 공격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내 자아와 자아 성찰과 그 지지했던 부분이 일치가 되니까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게 다 무의미했고 문제 좀 이제 현타 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성향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행동적 패턴을 보여준다라는 것인데요. 제발 그렇게 연결 지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쵸?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이고 여러분은 여러분들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에 따른 혜택과 이득과 그 다음에 지금의 본 부분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둘 다 양당 체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5년 6년 되면 그러니까 코인도 제가 그렇게까지 뭐 국회 법안에 있는 변경사항 다 올려줘도 우리의 목소리도 어떻게 보면 일치성도 안 나오고 단결심도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냐라는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 되니까 얘네들이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저는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 진짜 일 안 하고 세후 996만 원 정도 따박따박 하면서 서민 코스프레 존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분들 원래 잘하고 계시지만 이 국회의원의 이런 박쥐 같은 행동에 절대 응원하지 말고 여러분들에 있는 남은 여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만 항상 생각하시면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소신 발언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